2025년 2월 13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PI가 악재였죠. 뭐 예상치보다 좀 높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오타니까 제가 추후에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CPI가 올라갔다라는 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면 금리 인하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악재가 돼야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그 이유는 대북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재건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시장이 매수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자체적으로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오늘 코스피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2595포인트 부분까지 2592, 3, 뭐 이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내일까지는 올라가야겠죠. 다만 내일 올라간 다음에 윗꼬리가 달리는가 요거는 또 변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은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막판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매도폭을 축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기관 쪽에서는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에 외국인 매수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매도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지금 현재는 외국인은 매수로 전환이 되었고 기관은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매도폭을 축소를 하고 있다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어제는 코스피 올라갔고 코스닥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큰 문제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745포인트가 지지선이 형성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락하는 추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760포인트까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 확인해 보시죠. 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뭐 건설 기계라든가 모듈러 주택 농업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 다음에 젤런스키, 지금 뭐 볼로디미르 젤런스키라고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정상들과 연달아서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정전 종전 협상을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2월 20일 날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해서 종전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주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면제 가능성 부각 등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뭐 현대차, 기아차 2%에서 5%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의약품도 역시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나왔던 리포트 중에 하나가 석유화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굉장히 좀 안 좋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결과로서 중국 석유화학 이슈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되찾을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석유화학 업체들이 러시아, 이란산 원유를 그림자 선단, 그러니까 뭐 싸게 갖고 온다라는 거죠. 뒤로. 그래서 배럴당 10에서 20달러로 저렴하게 조달을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 이란산 원유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오펙 등이 증산에 나서줘야 하는데 공격 바잉으로 원유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우려가 있는데 이때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하게 되면 가격 하락의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요. 부수적으로 중국의 헐값에 들어가던 이란산 원유도 끊긴데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조치를 하게 되면서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등 국내 화학 업체들의 반사가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경협주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국무부 정무장관에 지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임기 때요, 백악관에서 대북 협상을 주로 담당을 했던 인물로서 2018년부터 19년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에서 회담에 깊숙이 관여한 바 있다라고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생산 설비의 전원을 끄는 셧다운을 해제한 가운데 올 6월부터 평택 캠퍼스 파운드리 생산 라인 가동률을 최고치로 끌어올릴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AI 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는 뭐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지원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비트코인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법인이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했다라는 내용이 밝혀지게 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수입 관세 부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철금속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치 인맥 관련 중에서는 차기 대통령 1위가 이재명 주죠. 그렇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별로 체크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기아차도 오늘 뭐 상승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LG화학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괜찮은 흐름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시스템 어제 상한가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험, 음식료, 담배, 증권, 전기가스에서 한국가스공사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올라갔던 오락문화 관련주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건설주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I 대표주였던 네이버나 카카오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금리에 대한 영향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 제약바이오도 일부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 에코프로 BM,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에코프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약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오락문화 전반적으로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는 뭐 수비라든가 카카오, 게임즈, 카페24,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은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이제 AS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 때문에 현대건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실적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셋, 흥국, 삼성, NH, 메리츠, DB, 대신 여기에서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오늘 3% 이상 올라갔던 종목들은 카카오페이, PI 첨단 소재, ENF 테크놀로지, 현대건설, 모트렉스, 그 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 코미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매수 타이밍에 나온 건 네페스도 좀 표시가 됐어야 되는데 네페스까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카카오페이를 볼게요. 오늘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특별한 악재는 없고요. 이전에 저항 부근까지 올라온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인데 거래량이 오늘 많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고 있어서 반등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1,400원, 31,400원을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2월 5일날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는데 그것보다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31,400원 위쪽으로 올라오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내일 31,400원 위로 올라오지 못하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PI 첨단 소재 오늘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동반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 저항 부근까지 왔죠. 그리고 지지가 되면 내일 받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홀딩하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MBDX까지 볼게요. BDX 이게 매도 처리가 돼야 되는데 체크를 제가 안 해놨습니다. 매도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체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매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오늘 동시효과이기 때문에 12,300원? 12,300원 위로 내일 올라오면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저는 매도로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NF 테크 오늘 잘 올라가고 있네요. 전 저항이 있는데 이 전 저항 위로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일이 굉장히 좀 변수일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조정을 받고 23,000원 이하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000원 이탈 시 매도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깔끔할 것 같고요. 현대건설은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전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원래 2월 7일이 매수 타이밍 관심 종목으로 잡았던 날이었어요. 이날 관심 종목으로 잡았던 날이었고 횡보를 하고 오늘 다시 한번 저항이었던 33,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상승 전환으로 지속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페스는 3%가 올라가진 않았는데 이게 전 저항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매수로 방향을 좀 설정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윗꼬리 안에서 움직이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매수 타이밍에 나왔던 종목이 모트렉스도 역시 이전에 저항을 형성을 했던 곳이 있었는데 이 가격이었죠. 이 가격으로는 돌려내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내일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엊그제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31,000원을 돌파를 하냐, 그러니까 이 가격이거든요. 31,1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거는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7,9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미코 어제 매수 타이밍 나온 거죠. 대부분 그 저항이 있었고 이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매수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매수했던 뭐 네페스나 모트렉스 내일 윗꼬리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때 말씀을 드렸던 네페스나 모트렉스 같은 경우 저항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관심 종목까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케미칼
실적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을 확인한다는 얘기는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솔케미칼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보다는 좀 좋아지죠. 엄청나게 좋아지진 않는데 2023년을 저점으로 반등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기 실적 보게 되면 4분기 실적은 안 좋지만 1, 2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2023년이 원래 바닥이었는데 뭐 그것보다 낮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분할로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할 1차로 보게 되면 10만 5천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1차 매수 타이밍이 나와요. 그리고 2차 매수는 10만 8,500원 10만 8,500원 돌파 시 2차 매수를 갖는 거고요. 2차 매수를 갖는다라고 하면 손절가는 10만 2천 원을 잡고 대응하면 됩니다. 2차 매수까지 진행이 됐다 가정을 하고 10만 2천 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14만 원 부근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에 대한 얘기 때문에 HL만도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격을 오늘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도 역시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한 70%? 7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분기 실적 보게 되면 4분기 흑자 전환 됐고요. 1, 2분기 역시 실적이 더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5만 7천 원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다만 1, 2분기 하면 6개월 정도 생각을 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오위즈, 오늘 뭐 게임 얘기가 좀 나왔어요. 피해 거짓말. 그 다음에 리포트도 지금 하나 증권과 함께 대신증권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신한금융투자에서도 리포트가 나오고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아마 증권사의 실적 파악을 하는데 다시 체크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신장 모멘텀은 아직은 부진한데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확인해 보게 되면 적자 그리고 흑자 전환되죠.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이 됩니다. 물론 사상 최대 실적은 아닌데 큰 폭으로 흑자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1분기부터 흑자 전환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네오위즈는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도 있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27,000원 부근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폭 목표가는 22,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22,000원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죠. 중장기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보수적으로 중장기 보수적으로 한 28,000원대까지는 30-40% 상승 여력이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빠르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고요. 장이 마감을 했어요. 장이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시장 한 번만 더 볼게요. 뭐 흐름 괜찮게 마무리가 됐네요. 흐름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은 아래 꼬리를 좀 달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괜찮았으니까 푹 쉬시고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